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일단 문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 두 번째 이제 나아갑니다. 문학의 정의를 파악한다. 자, 일단 이렇게 해보죠. 대상이 뭐예요? 문학이죠? 근데 정의는 어떻게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범주를 잡아주라고 했죠. 문학은 땡땡이다부터 한번 잡아줘 보도록 합시다. 문학은 뭐에 속하냐면 예술에 속해요. 예술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술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악 있죠. 미술 있을 거예요. 건축 있을 거고, 뭐 영화 있을 거고, 뭐 춤, 무용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은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범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좁혀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학은 다른 예술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음악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로, 노래로 혹은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예술이죠. 그런데 미술은 뭐 그림이나 조각을 가지고 하는 거고 무용은 춤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술입니다. 그런데 문학은 말과 글, 즉 언어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술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언어 예술이라고 하는 게 범주가 훨씬 더 좁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범주를 좁혀줬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갈게요. 정의를 내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특징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뭐 하는 언어 예술일까? 일단 문학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뭐 때문에 봅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수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징.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내용을 다뤄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상화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가치 있는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게요. 자, 권선징악. 어때요? 가치가 있습니까? 권선징악 뜻이 뭐예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가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학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권선징악! 만약에 내가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미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문학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즉 이건 뭐냐면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구장창 읊는다고 다 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형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예술이 바로 문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잔소리만 될 뿐이지만은 흥부와 놀부의 인물을 구성을 하고 흥부와 놀부가 제비 뒷다리 이렇게 고쳐주고 혹은 제비 뒷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가지고 고쳐주고 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게 됐고 제비를 잘 도와준 흥부는 박을 열었을 때 금은보화를 얻음으로써 부자가 되고 그리고 괘씸한 행동을 한 놀부는 박을 열었을 때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흠씨 두들겨 맞는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준다면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 잘 와닿을 수 있는 그 교훈이나 그 아름다움을 더 실감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인데 일단 내용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형상화를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주자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 범주부터 외우랬죠. 문학은 뭐다? 언어예술이다. 자, 일단 외워지나요? 예, 단어로 했으니까 외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문학은 내용은 어떻게? 가치 있는 내용. 형식은 어떻게? 형상화해서. 자, 가치와 형상화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는 거겠죠.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예술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앞으로 공부할 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설명 방법인 정의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의의 구조를 파악한 걸 활용해서 문학의 정의도 함께 외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느냐 아예 모르고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짚어줬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와의 첫 번째 원격 수업 어떠셨나요?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오늘 원격 수업을 하니까 원래 선생님은 눈으로 마주보고 그리고 학생들과 입으로 소통하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 카메라만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느낌도 사실은 좀 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이잖아요. 저도 첫 번째 원격 수업이 비록 불만족스러웠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더 질 좋은 원격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용기를 내는데 제가 이렇게 토스를 하면 여러분들 스파이크를 딱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학 선생님이니까 오늘은 문학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배운 이 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삼육고등학교 학생은 봄에 피어나는 새싹이다. 이렇게 말이죠. 왜 여러분이 이렇게 비유했냐면요. 지금 비록 봄이 왔지만 아직 꽃샘추위 때문에 겨울처럼 춥고요.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 나가지 않고 한정된 공간 속에서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계속한다면 마치 봄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저 땅 밑 속에서도 이 땅을 뚫고 올라오려고 노력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훌륭하게 이겨내고 다시 만날 때 준비된 상태에서 새싹처럼 푸르르고 환한 얼굴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바람을 담아서 여러분들은 봄에 피어나는 새싹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드린 것입니다. 자, 비록 첫 번째 수업을 이렇게 멀리서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교감되는 수업과 교감되는 스승과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파이팅 있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 학생들 화이팅!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고마워요.